자, 여러분, 오늘 술자리에 메인 안주 가장 뜨거워서 입천장이 까질 것 같은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아시아 주식시장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마치 압력밥솥에 축하 미친 듯이 돌아가기 직전에 그 위태로운 열기 같습니다. 요즘 아시아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그냥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난 1월 5일 대만의 각원지수가 얼마를 찍었는지 아십니까? 사상 최초로 3만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우리 코스피만 불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옆 동네 대만은 이미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식의 본고장이라는 미국은 미적지근하니 마치 김 빠진 사이다처럼 재미가 없어요. 미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게 주식인지 아니면 이자도 안 붙는 장롱 속 적금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다릅니다. 대만 각원지수가 엊그제 2만이었던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새 3만 천을 넘겨버렸습니다. 최근 5년 그래프를 보면 코스피가 가파르다고 하지만 대만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가파른 각도로 하늘을 뚫고 올라갔어요. 최근 1년만 보면 코스피가 급등해서 우리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 이 폭주 기관차의 시동은 대만이 먼저 걸었습니다. 2024년 초부터 대만 지수는 이미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처럼 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5년 기준으로 대만은 100% 상승, 코스피는 54% 상승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오르는 게 아니라 거대한 돈의 파도가 아시아라는 댐으로 미친 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달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판돈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뜻이죠. 이 뜨거운 상승세의 맨 앞줄 선봉장에는 당연히 그 이름도 유명한 TSMC가 서 있습니다. TSMC 시가총액이 2,000조를 넘겼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돈의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상장된 것까지 합치면 1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서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대만 각원지수 전체의 40%가 이 딱 한 종목 TSMC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주식 시장 운명이 단 하나의 회사,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미국 상장분까지 합치면 거의 50%. 이건 주식 시장이 아니라 그냥 기승전 TSMC라는 외줄타기 고개나 다름없습니다. TSMSCO의 최근 5년 성적표를 까보면 무려 190%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 국민주식, 삼성전자는 71% 올랐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여의도 애널리스트 형님들이 신이 나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15만 원은 기본이고 20만 원 간다 라고 외치는데 솔직히 우리 개미들은 10만 전자만 가도 소원 성취라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죠. 희망회로는 잠시 접어두고 팩트를 보면 지난 1월 5일 SMC가 발표한 4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돈 복사기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액은 48조 7천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26조가 찍혔습니다. 이익률이 편의점 껌 파는 수준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4분기에 영업이익 20조 찍었다고 잔치 분위기였는데 TSMC는 그보다 더 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올해 2025년 TSMC 순이익 예상치가 80조 원인데 아마 분위기상 100조 원. 그러니까 1,000억 달러 클럽 가입도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돈을 버는 속도가 아니라 돈을 쓰는 속도입니다. 올해 TSMC가 설비 투자, 그러니까 공장 짓고 기계 사는 데만 80조 원을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가 1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 전부를 쟤네는 그냥 기계 사는데 쿨하게 긁어버린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을 64%로 잡고 있는데 이건 제조업이 아니라 거의 마약상 수준의 마진율입니다. 덕분에 대만 경제 성장률은 7.4%로 로켓을 달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대만 경제는 지금 반도체 원툴, 즉 TSMC 하나만 믿고 가는 외발 자전거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돈방석에 앉았는데 그 돈이 일반 직장인이나 식당 아줌마 주머니로는 전혀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회사는 부자인데
직원은 가난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들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위주라고 욕하지만 대만에 비하면 우리는 그나마 양반인 수준이에요. 대만은 반도체라는 블랙홀이 모든 부를 빨아들이고 있어서 소득의 양극화가 찢어질 듯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하위 20% 소득자들은 최근 5년 동안 연봉이 고작 300만 원은 올랐는데 상위 20%는 3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옆자리 김 대리는 벤츠 뽑는데 나는 버스비 걱정하는 박탈감. 이게 지금 대만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대만 정부도 눈치는 있었는지 아이고 기업만 부자 되고 국민은 거지 꼴을 못 면하네 싶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작년에 모든 국민에게 현금으로 용돈을 뿌리기로 한 거죠. 마치 명절날 기분 좋은 할아버지가 세뱃돈 돌리듯이 말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쳤으니까 46만 원 정도를 쿨하게 쏴주겠다는 건데 월급은 안 오르고 일회성 용돈만 받는 기분. 왠지 찝찝하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옆 동네 부자 친구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들으면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옵니다. 영업이익 대박 터져서 성과급이 1인당 1억 3천만 원이 나올 거라는데 이게 성과급입니까? 아니면 로또 2등 당첨금입니까? 만약 내년에 영업이익 100조 찍으면 성과급이 2배가 될 수도 있다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면 반도체 공장 기계로라도 태어나고 싶습니다. 자, 배 아픈 얘기는 그만하고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지금 그냥 축제 분위기가 아닙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초로 5만을 돌파하더니 숨도 안 쉬고 5만 4천까지 가버렸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찾으러 갔다가 금광을 발견한 꼴이죠. 이 미친 질주를 이끄는 운전대는 다카이치 총리가 잡고 있는데 이 양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지율이 무려 78%입니다. 이게 정치인 지지율입니까? 아니면 전성기 유재석 씨 호감도 조사입니까? 더 놀라운 건 일본 20대 젊은이들의 지지율인데 무려 92%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도 나오기 힘든 숫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터진 겁니다. 이건 정치 지지가 아니라 거의 아이돌 팬덤 수준입니다. 다카이치 오빠 혹은 누나 날 가져요. 수준의 열광인 거죠. 전임자였던 이시바 총리의 20대 지지율이 14%였던 걸 생각하면 이건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 수직 상승한 겁니다. 같은 자민당 소속인데 한 명은 제발 내려와라 소리 듣고 한 명은 신이시여 소리를 듣고 있으니 아이러니하죠. 재밌는 건 다카이치 개인 지지율은 78%인데 그가 속한 자민당 지지율은 3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소속사는 구린데 우리 오빠는 실력파예요. 라며 개인 팬덤이 붙은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카이치에게 열광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주 화끈하게 지갑을 열어주겠다고 했거든요. 돈 걱정하지 마. 정부가 팍팍 써서 경기 부양할게. 라며 제2의 아베노믹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의 88%가 이 돈 풀기 정책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돌게 해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소득세 면제 한도를 연 3천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세금 0원이라니 저라도 당장 일본 가서 투표하고 싶어집니다. 전임자였던 이시바 총리는 마치 수학여행 가서 용돈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는 교감 선생님 같았습니다. 세금 깎아주면 나중에 연금은 누가 내냐. 나라 곡간 빈다. 라며 바른 말만 골라 했는데 결과는 젊은이들에게 꼰대 소리 듣고 지지율 14%로 쫓겨났죠. 반면 다카이치는 오늘 회식비 내가 쏜다 라고 외치는 쿨한 옆집 형 같습니다. 돈 없으면 내가 낼게 하니 92%가 열광하는 거죠. 다카이치의 논리는 그럴싸합니다. 엔화가 싸져서 도요타 같은 수출 기업은 돈을 쓸어 담았는데 너네들 월급은 그대로고 라면값만 올랐지. 기업들이 번 돈 낙수효과 기다리다 목 빠지니까 그냥 내가 세금을 깎아서 너네 지갑을 채워줄게.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수도 줄이겠다라고 하니 찬성률이 84%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20% 줄이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광화문에서 강강술래라도 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납니까?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00%를 넘었습니다. 세계 1등 빚쟁이 국가가 또 빚을 내서 잔치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채 발행. 쉽게 말해 나중에 갚을게 라고 적힌 차용증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겁니다. 지금 쓰고 갚는 건 10년 뒤, 20년 뒤에 미래 세대가 하겠지 뭐 라는 식의 일명 조별 과제 떠넘기기 전법입니다. 덕분에 일본 국채 금리가 즉 3.48%까지 치솟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채 금리보다 일본 금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저금리의 대명사 일본이 우리보다 이자를 더 쳐줘야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돈을 풀어제끼니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주가는 오릅니다. 주식시장은 파티인데 환율시장은 비명입니다. 그런데 이 파티를 주최한 다카이치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고민이죠. 본인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본인의 소속팀인 자민당은 국회에서 쪽수가 모자랍니다. 과반이 안 돼서 옆반 친구들 유신우의 공명당한테 이것 좀 통과시켜줘 라며 굽신거려야 하는 처지인 거죠. 465석 중에 겨우 233석을 맞추려고 이당 저당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게 다카이치 성격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지율 78%짜리 슈퍼스타인데 지지율 한 자릿수짜리 군소정당 눈치를 봐야 해.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카이치는 지금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판업기, 즉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입니다. 의회 해산은 마치 명절날 가족끼리 고스톱 치다가 점수 계산이 안 맞으니 에라 모르겠다, 판 엎어 다시 섞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카이치는 78%라는 압도적인 지지율패를 쥐고 있으니 내 인기로 너희들 금배지 다시 달아줄 테니 잔말 말고 따라와 라고 배짱을 부리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 엄청난 결정을 당내 어르신들, 그러니까 개파 보스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저질렀다는 겁니다. 마치 시어머니 허락도 안 받고 거실 인테리어 싹 다 바꾸겠다고 업자 불러버린 며느리 같은 패기입니다. 만약 이 도박이 실패하면 다카이치는 구국의 영웅에서 순식간에 무모한 도전자로 전락해서 짐 싸서 집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시장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거 된다, 다카이치가 무조건 이긴다 라며 배팅을 시작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다카이치 트레이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포켓몬 카드 교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살벌한 머니 게임입니다. 전략은 아주 심플합니다. 일본 돈 엔화은 휴지 조각이 될 테니 팔고 일본 주식은 떡상할 테니 사라. 돈을 헬리콥터로 뿌려대니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넘치는 돈이 결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들 거란 계산입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오를 테니 국채는 쳐다보지도 말고 팔아버리라는 숏 전략. 이게 지금 도쿄 여의도의 핫 트렌드입니다. 덕분에 일본 여행 가는 우리 입장에선 와, 엔저다 새우시 먹으러 가자 하고 신나서 돈키호테를 털지만 일본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월급 빼고 라면값부터 전기세까지 다 오르는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카이치도 눈치를 봅니다. 엔화가 달러당 160엔을 넘어가면 이건 좀 심한데 하고 개입할 준비를 합니다. 마치 회식 자리 분위기 띄운다고 폭탄주 계속 돌리다가 친구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토하기 직전이 되면 야야 이제 물 마셔 하고 챙겨주는 척하는 거죠. 최근엔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 아저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일본 엔화가 너무 약한 거 좀 걱정되는데 라고요. 세계 경제의 반장인 미국 형님이 적당히 좀 해라 라고 눈치를 주니까 미쳐 날뛰던 엔화가 살짝 정신을 차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덤으로 한국 원화에 대해서도 한국 경제 펀더멘털 튼튼한데 왜 원화가 비실대냐 라고 립서비스를 해주셨죠.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원화도 잠깐 어깨가 으쓱했는데 사실 우리 경제가 진짜 튼튼한 건지 아니면 뼈만 남아서 튼튼해 보이는 건지는 우리만 알죠. 자,
대만과 일본이 이렇게 돈잔치를 벌이며 불타오르는데 우리 옆집의 또 다른 거인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주식은 끝났다. 중국은 투자 무덤이다라고 욕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10년 만에 4천을 넘겨버렸습니다. 중국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부가 나서서 야야 진정해 이러다 다 죽어 라며 찬물을 끼얹을 정도입니다. 거래소 증거금을 올리면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는데 폭주하는 중국 개미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이 관세 때리면 중국 망한다는 소리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중국 무역 흑자가 작년에만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요. 천조국이라는 미국도 놀랄 숫자죠.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떠냐. 유럽 EU에다 팔면 되지라며 이제는 유럽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AI와 로봇 기술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어서 공대생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네이처 논문 순위를 보면 상위 10개 대학 중에 8개가 중국 대학입니다. 하버드가 3위로 밀려났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웃긴 건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사고 싶을 때 한국 주식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한국이 중국의 선행 지표다라며 한국이 오르면 중국을 산다는 건데 아니 그럴 거면 그냥 한국을 사라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무튼 아시아 전체가 이렇게 AI니 로봇이니 하면서 미래 기술 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코스피는 다들 아시죠? 지금 미쳤습니다. 11일 연속 상승 빨간 불기둥이 매일매일 솟구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탄 흑우 업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연초에 400백 하던 코스피가 눈 깜짝할 새 4,855를 찍었습니다. 4,500은 그냥 패스하고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스피 500, 200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소심했네요. 5천까지 3% 남았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면 점심 먹고 오면 돌파에 있을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삼성전자 15만 원 이미 넘었습니다. 이제 20만 전자 간다고 다들 목표가 수정하고 난리 났습니다. 하이닉스는 100만 닉스 소리가 농담 같았는데 진짜 100만 원 쥐관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현대차는 38%나 올랐어요.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만든 줄 알았습니다. KB증권이 코스피 2만 간다라고 했을 때 다들 웃었죠. 지금은 아무도 안 웃습니다. 진짜 갈까봐 무서워서요. 자, 이렇게 주식이 불타오르는데 한국은행은 뭘 하고 있느냐. 아주 차분하게 금리 동결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식시장은 불타오르는데 금리는 5번 연속 동결칠 개월제 2.5%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마치 한여름의 에어컨 온도를 25도로 딱 고정해놓고 리모컨을 숨겨버린 엄마 같은 단호함이죠. 더 무서운 건 한국은행 통지문에서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황 봐서 내려줄게 하며 썸 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엔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라며 선을 그어버린 거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지금 내리면 집값 다시 미쳐 날뛰고 환율 폭발한다 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통위 기자회견 분위기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아주 살벌했죠. 보통은 금리 얘기만 하다 끝나는데 이번엔 기자가 입만 열면 환율 노래를 불렀거든요. 총재님, 나라 경제가 망해가니까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는 거 아닙니까? 라며 돌직구를 던진 겁니다. 이창용 총재님, 평소엔 점잖은 교수님 스타일인데 이번엔 좀 욱하셨습니다. 경제폭망. 무슨 소리냐? 우리 반도체 잘 나가고 성장률 오르고 있는데 왜 비관론을 펴냐? 라며 발끈하신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는데 이게 아주 뼈를 때립니다. 유튜버들이 원화가 휴지 조각 된다고 떠드는데 제발 좀 믿지 마라. 글로벌 IB들은 1,400원 초반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왜 방구석 전문가들 말만 듣고 나라 망했다고 하냐는 억울함의 호소였습니다. 사실 총재님이 진짜 화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돈 풀기 누명 때문입니다. 시중에 한국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풀어서 EM2 폭증 환율이 개판났다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총재님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기자회견 끝나고 잠깐 카메라 끄지 마세요. 라며 5분만 더 달라고 애원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총재보를 시켜서 준비해온 차트 PPT를 띄웠습니다. 자 봐라. 내가 취임하고 돈 푼 적 없다. 오히려 줄였다. M2 비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유동성 폭발이냐. 데이터 좀 보고 기사 써라. 라며 팩트 폭격을 날리셨죠. 이건 마치 다이어트 성공해서 살 빠지고 있는데 옆에서 너 밤마다 몰래 치킨 먹지 살쪘네. 라고 놀리니까 옷 벗어서 복근 보여준 격입니다. 심지어 M2 나누기 GDP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론 들고 와서 까는데 내 경제학 인생 30년에 그런 이론은 처음 들어본다며 교과서적인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점잖은 한국은행 총재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라고 소리친 셈이니 그만큼 지금 상황이 답답하다는 뜻이겠죠. 총재님의 억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죠. 시장에 달러는 충분히 있는데 사람들이 달러를 꽉 쥐고 절대 안 내놓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당근마켓에 아이패드를 올렸다가 이거 내일이면 가격 더 오르겠는데 싶어서 게시글을 숨기기 처리하는 심리와 똑같습니다. 기업도 은행도 개인도 환율이 1,500원 갈 거야, 1,600원 갈 거야 라고 믿으니까 달러를 금고 깊숙이 박아두고 잠가버린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스왑 스프레드 어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비싸게 팔려고 쟁여두는 사재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잡아야지 뭐 하냐라고 따지니까 총재님이 아주 무서운 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찔끔 0.25% 올려서는 택도 없다. 적어도 2%나 싼 퍼센트는 올려야 한다.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이걸 갑자기 5%나 6%로 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율은 잡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영끌해서 집산 김대리 대출받아 치킨집 차린 이 사장님은 그날로 파산입니다. 총재님 표현을 빌리자면 금리는 아주 크고 무거운 칼이라서 휘두르는 순간 나쁜 놈 환율 만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선량한 시민 경기 가계부채까지 다 베어버립니다.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잡겠다고 금리 싼 퍼센트 올리면 집값은 폭락하겠지만 동시에 은행도 망하고 건설사도 줄부도가 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다 죽을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환율이 춤을 추고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총재님이 코스피 5천 가는 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니 괜찮지 않겠나라며 은근히 기대감을 내비치셨죠.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장 한국 주식장은 절대 안 변해. 무조건 미장 미국 주식장으로 튀어야 해. 라는 개미들의 불신. 이 믿음을 깨주지 못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는 없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개미들 등쳐먹는 쪼개기, 상장 주가 조작 같은 양아치 짓을 막지 못하면 코스피가 5천을 가든 1만을 가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거란 얘기죠. 결국 이번 기자회견은 나 억울해. 돈 안 풀었어. 그리고 금리 함부로 못 올려. 근데 국장은 좀 투명해져야 해. 라는 총재님의 절규였던 셈입니다. 총재님의 마지막 당부는 이거였습니다. 팩트가 아닌 소문에 휘둘리지 마라. 그리고 슈카는 믿어도 되지만 이상한 유튜버들은 믿지 마라. 네, 접니다. 저만 믿으라는 건 농담이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다는 방증이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은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올라탔습니다. 과거엔 남들 다 갈 때 손가락만 빨다가 뒤늦게 상투 잡고 울었는데 이번엔 우리가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시죠? 내가 샀는데 내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원래 입방정 떨면 부정 탄다고 하잖아요. 와,
우리 주식 대박이다 하는 순간 귀신같이 파란불 들어올까봐 겁나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는 11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건 그냥 운이 아니라 엔진 자체가 뜨겁게 달궈졌다는 뜻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님이 하신 명언 기억나시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코스피 5천까지 고작 3% 남았습니다. 5천을 넘어 6천까지 가는 길 우리도 배가 고픈 히딩크의 심정으로 지켜보자고요. 다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면 다음날 숙취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은 빚을 내서 주가를 띄우고 있고 대만은 TSMC 하나에 나라 운명을 걸었고 중국은 정부가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약점을 숨긴 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질주는 언젠가 멈춥니다.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파티도 없습니다. 음악이 멈추는 순간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은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폭탄 돌리기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단순히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다가 나중에 계산서 날아오면 감당 못한다는 경고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달콤한 수익률이 어쩌면 미래의 빚으로 만든 독이든 성배일 수도 있으니까요. 환율이 오르고 금리를 못 올리는 이 상황은 우리 경제 체력이 생각보다 부실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근육질 보디빌더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뜨겁고도 위태로운 파티장에서 우리 같은 개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파티를 즐기되 신발은 신고 있어라입니다. 지금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술이 콸콸 나오는데 굳이 혼자 난 집에 갈래 하고 찬바람 부는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는 떡은 받아 먹어야죠. 코스피 5천 간다는데 구경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신발 끈 풀고 넥타이 풀고 바닥에 들어 누워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음악 꺼 불 켜 단속 떴다 라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니까요. 그때 신발 찾고 있으면 이미 늦습니다. 남들보다 반박자 빨리 튀어나갈 준비. 그 비상구가 바로 여러분의 현금 비중입니다.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기분이 째지게 좋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창용 총재님이 얼굴 붉히며 화를 내셨던 그 기자회견. 그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시스템 과부하를 알리는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환율이 1,480원을 넘나들고 금리를 맘대로 못 올리는 이 상황은 우리 경제에 브레이크 패드가 달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가자아를 외치더라도 한 손에는 항상 안전벨트를 잡고 계십시오. 남들이 야 쫄보냐 더 사마 라고 비웃더라도 내 자산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나중에 파티 끝나고 설거지 더미에 파묻혀서 그때 팔 걸 하며 소주 까는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고수는 하락장이 왔을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지 상승장에서 잠깐 돈 번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밤은 코스피 5천 시대를 꿈꾸며 즐겁게 한잔하시되 내일 아침엔 차가운 물 한 잔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언제나 빨간맛이길 바라면서 동시에 파란 비가 내릴 때 우산을 펴는 지혜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달콤한 수익률 뒤에 숨겨진 쓴맛까지 씹어 먹어야 진짜 어른이 된다고 믿는 여러분의 금융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자, 건배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금융교훈 뜨거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탑승을 하기보다는 언제든 음악이 멈출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현금으로 남겨두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구를 확보하십시오. 금융교훈 진정한 투자의 승리는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남들이 모두 잃을 때 내 자산을 지켜내는 리스크 관리에서 결정됩니다. 끝.